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라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은 또 기업 분석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차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뉴스나 그리고 재무제표, 그리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방향성들을 기사와 그리고 기업 보고서 등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특정 종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매수와 매도의 방향성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수 추천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께서 그냥 어느 정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게 매수하기 적합하다 싶으시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우선 기사를 몇 개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현대차랑 SK온, 그러니까 배터리 합작사인데 미 조지아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이제 세운다라고 이제 기사가 났어요. 조지아주에서는 뭐 40억에서 50억 달러를 이제 이 두 합작사가 이제 투자할 것이며 일자리를 3,500개를 이제 창출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공장의 실제 규모와 생산될 이제 배터리 물량은 아직 미정이다라고 이제 얘기까지 했고, 그리고 미국 내 주요 전기차 공장에 SK온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공급 물량과 시점, 그 협력 형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추후에 이제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왜 그러면은 현대차랑 SK온이 지금 미 조지아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울까요? 답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어, 전기차를 생산을 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아니라 정말 미국에서 좀 어느 정도 비싼 자본을 투여를 해서 지금 전기차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죠. 거기서 전기차를 생산을 하려면 전기차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그 배터리죠. 왜 배터리냐? 현대모비스에서 배터리를 가지고 eGMP라는 어떤 모듈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그 모듈에 배터리만 장착을 하고 위에 뚜껑만 열리면 아이오닉 5, 또 뚜껑을 다르게 얹히면 아이오닉 6, 이렇게 그냥 뚜껑만 얹히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 성능이겠죠. 그 배터리가 견고하고 오래 가고 이래야 어느 정도 이제 차가 아무리 껍질만 씌운다고 하더라도 좀 더 좀 경쟁력이 있겠죠. 확실히 배터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SK온이랑 이제 미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뿐만 아니라 배터리까지 해서 배터리를 거기서 바로 직접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음, 다음은 이건 뒤편에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건데, 외국산 수소차 공세에 현대차 조기 출시 맞불.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주행거리 850km에 달하는 이제 미라이, 도요타 2세대 모델 중 중국에 이제 투입하고, 이제 BMW랑 폭스바겐은 R&D에 이제 힘쓰고 있다. 그리고 엑시언트 앞세운 현대차. 이제 세계 1위 점유율 60% 고수를 총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소차는 거의 현대차가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기본 어떤 우리 승용차 같은 이런 시장에서 이제 유리하고, 왜냐면은 회생 제동이 되기 때문에 연비가 굉장히 좋죠.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친환경차인데 뭐가 다르냐? 트럭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화물 트럭이나 이런 어떤 추진력이 좀 더 큰 파워가 이제 요구되는 차들, 그러니까 트럭에 되게 용이하겠죠. 그런 차들은 이제 굉장히 유리한데, 현대차가 넥소라는 어떤 그 수소차를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그 팔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점유율이 60%인데, 물론 세계 시장이 최근까지는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뭐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경우에도, 외제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 전기차에도 관심 없었어요. 뭐 GM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좀 기운이 다른 거죠.
전쟁도 이제 여러 번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때문에 뭐 원유 가격도 많이 올라서고 그리고 지금 뭐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어느 정도 전환하려고 하는 굉장히 큰 과도기에 앞서서 현대차가 그런 거를 먼저 읽어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선제적으로 아이오닉이라든지 그런 수소차, 수소 트럭 같은 거를 지금 선제적으로 내세우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제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현대차가 수입차의 무덤 일본 시장을 뚫었대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내수 시장 위주의 회사였잖아요. 물론 과거에 거의 뭐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하면 그 중에 뭐 7개까지는 일본 기업이 있을 정도로 일본이 굉장히 세계적인 이제 그런 글로벌 마켓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축소되고 내수 시장 위주로 거의 내수 시장 확실히 일본 거를 쓴단 말이에요. 뭐 도요타라든지 뭐 많죠. 엄청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썼는데 아이오닉 5 그 현대차에서 나온 아이오닉 5가 한국 브랜드로는 최초로 일본의 올해의 수입차에 선정됐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적인 일본 문화에 있어서 12년 전에 현대차가 이런 승용차 시장을 철수한 뒤에 재진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러한 성과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성과가 났냐? 당연하겠죠. 차가 좋으니까. 아이오닉 5 저도 타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깔끔하고. 그리고 이 현대차에서 이 아이오닉 5의 디자인을 갖추기 위해서 디자이너를 한 명 고용을 했어요. 엄청 유명한 사람을. 지금 성함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것도 이제 갖추면서 엄청나게 지금 미국이나 뭐 여타 다른 세계적인 나라에 이제 잘 팔리고 있는데 일본도 이제 마찬가지였겠죠. 디자인이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전기차라는 거는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다른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능은 사실 다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고 그러면 외관이 얼마나 이제 현대 트렌드에 맞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또 현대차가 그만한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이렇게 디자인 그리고 기본적인 성능 그리고 편의사항까지 접목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슈가 됐던 게 현대차가 그 애플카를 이제 현대차랑 이제 협력해서 만든다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적이 있어요. 한 뭐 이틀 만에 한 100% 가까이 올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오르고 나서 쭉 떨어졌어요. 쭉 떨어졌는데 요번에 뭐 LG전자랑 이제 협업한다라고 해서 LG전자도 이제 어느 정도 소폭 올랐는데 지금 또 그런 이제 출시 시기도 이제 미뤘다는 소식 때문에 LG전자 주가가 장중 6% 넘게 이제 하락했죠. 그러니까 도대체 애플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수요 전망을 본 건지 아니면 여기다가 투자할 R&D 비용을 차라리 뭐 아이폰이나 뭐 다른 쪽에다가 더 재고 관리에 또 더 힘쓰려고 하는 건지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미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흘러내렸대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트럭, 그쵸? 엑시언트가 이제 국내 판매한다고 이제 하는데, 한 번 충전하면 570km를 이제 주행을 한대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이런 트럭 같은 데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보통 그 니콜라도 예전에 이제 수소 트럭이라고 했는데, 니콜라는 어느 정도 이제 허위 사실로 이제 판명이 됐지만, 어쨌든 현대차는 지금 뭐 이번에 이제 국내 시장에도 이런 수소 트럭을 발매를 한다라고 이제 지난 8일에 밝혔다라고 하네요.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 전기 이제 트럭이고 스위스, 독일 등 세계 주요 시장에 잇따라 공급하면서 친환경성과 우수한 기술력을 이제 인정받고 있다.
되게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 지금 전기차, 뭐 수소차는 어느 정도 네임밸류를 더 갖고 가고 있으면서 성능도 꾸준하게 증가시키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전 세계 10대 중 6대 장악, 독주하는 모델은 1월에서 10월 세계 수소차 판매량 1만 6천 대 정도, 그 중에 9,591대, 이거 거의 뭐 절반 이상 팔린 거죠. 도요타와 이제 큰 격차를 이뤄냈고, 중국 시장에 현지형 넥소를 이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넥소도 꽤 이제 많이 팔리는 거죠. 물론 전체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의 압도적인 1위는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거의 66%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2위가 현대차입니다. 근데 물론 현대차 점유율은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 플러스 수소차, 그리고 기존에 테슬라가 하고 있지 않는 내연기관 차들은 이제 합치면 그래도 현기차가 되게 잘 나가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또 마찬가지로 10월까지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 점유율 59%, 60%, 넥소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대자동차가 1위를 유지했고, 그리고 뭐 어디에 따르면 수소전지차 판매 대수는 8.8% 이제 증가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지금 뭐 사실을 기반해서 지금 쓴 기사들을 쭉 보고 있는데,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흠잡을 데가 없이 회사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뭐 전쟁이다 보다 고금리 시대다, 그 고환율 시대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차가 이렇게 잘 나간다는 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겠죠. 현대차 주가 그래프인데, 자 보시죠. 지금 지난 21년도 4월부터 해서 지금 12월까지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뜨문뜨문 뭐 소폭 이제 오른 거는 보이겠지만 오른 적이 거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가는 이래요. 참 특이하죠. 점유율도 그렇게 높아지고 있고 일본에서도 잘 팔려, 미국에서도 잘 팔려 하는데 주가는 이렇다. 야,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식이 참 재밌어요. 왜 이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실적이 좋다고 해서 꼭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래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어떤 유행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접목돼야만 주식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를지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언제 내릴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기업의 실적은 탄탄하고 잘 나가고 있다. 우리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현대차의 매출액은 19년 12월부터 보면은 19년 지금 매출액 단만 보면 이게 얼마 전뭐 100조네요. 100조 매출 100조 103조 뭐 117조 올해는 142조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네요. 근데 영업이익은 뭐 지금 3조 6천억 그리고 2조 3천억 그 6조 6천억 9조 3천억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그럼 그에 따라서 PER 한번 볼까요? PER은 11.2배 그리고 2020년도 12월에는 37.3배. 물론 이거는 영업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21년도에는 퍼가 3분의 1 싸진 11.7배. 그리고 올해는 5.68배입니다. 야, 5.68배. 현대차가 5.68배를 이게 갖고 있던 때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뭐 멀티플을 아무리 뭐 10으로 준다라고 해도 주가 자체는 가치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라면 편이라고 보여집니다.